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박스 모델의 패딩과 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진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진 속성이라는 것은요, 웹 요소가 있었을 때 요소와 요소 사이의 여백을 나타내는 것이 마진입니다. 가장 바깥 부분이에요. 박스 모델에서 가장 바깥 부분. 마진 속성의 경우에도 값을 하나만 지정을 하게 되면 네 방향의 마진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두 개로 하게 되면 위아래 좌우값, 세 개를 하게 되면 빠진 값은 마주보는 곳, 마주보는 방향의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마진은요, 방금 보셨던 요소와 요소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웹 콘텐츠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려고 할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 하나에 들어와 봤는데요. 이 포털 사이트는 콘텐츠 내용이 화면 중앙에 배치되어 있어요. 좌우에는 여백이 있고요. 제가 지금 이 화면보다 더 넓은 화면으로 접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콘텐츠는 화면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화면 중앙에 오게끔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게 마진 속성입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배치하려고 하는 영역, 아까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영역이겠죠. 그 영역의 width 값, 너비 값을 고정을 해줍니다. 꼭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만일 콘텐츠 너비를 1000픽셀이면 1000픽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고 좌우의 마진 값을 오토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웹 브라우저 창에서 필요한 영역의 너비만큼 200픽셀을 빼놓고요. 나머지 공간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반반 나눠 갖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 창의 넓이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이 div 영역은 화면 중앙에 오게 돼요. 그럴 때 유용하게 마진 속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진을 사용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마진 중첩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마진과 마진이 겹쳐진다는 뜻이죠. 아래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div 영역의 너비 값은 200픽셀이고 하이 값, 높이는 100픽셀입니다. 그리고 마진을 30픽셀로 지정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div가 3개가 있는데 각각 div가 있고 위아래 마진이 30, 위아래 마진이 30, 위아래 마진이 30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이에는 30과 30이 만나서 60픽셀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예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웹에서 구현이 될 때는 이런 화면이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div의 아래 마진 30과 두 번째 div의 윗 마진 30이 서로 만나요. 마진과 마진이 만나면 마진 값이 큰 쪽으로 겹쳐진다. 즉, 큰 값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30과 30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30 하나만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div와 세 번째 div도 역시 위아래 마진이 30, 30 만나기 때문에 두 개 값 중에서 큰 값 하나만 적용이 돼요. 이것이 마진 중첩이라는 현상이에요. 만일 이 마진 중첩을 모르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오른쪽과 같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싶었을 때 열심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서 첫 번째 div의 위 마진은 30으로 하고 아래 마진은 15 정도로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div에서도 위 마진을 15 정도로 해야 두 개가 합쳐져서 3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로로 배치를 할 때 위의 마진과 아래 마진이 서로 만나게 되면 큰 값을 그냥 적용해 주기 때문에 좀 더 계산하기가 편리해져요. 이제 패딩이 남았어요. 패딩은 바깥에는 마진이고 중간에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와 실제 콘텐츠 영역 사이의 여백을 말합니다. 테두리하고 글자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읽기가 되게 힘들죠.
뭐 글자만이 아니라 이미지가 있더라도 그 콘텐츠가 너무 테두리에 붙어 있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패딩입니다. 코드를 보시면 여기도 값이 하나일 경우, 두 개일 경우, 네 개일 경우 다 따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방향 기억하시나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 4개의 값이 있을 경우에는, 1개일 경우에는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자, 이거 오른쪽 클릭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개발자 도구창 열고요. 자, 첫 번째 패딩을 보면 값이 4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의 순서대로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를 봤더니 패딩이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값이 하나이기 때문에 4군데 다 똑같은 값이 적용됩니다. 이 패딩이 있기 때문에, 패딩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테두리와 콘텐츠 사이에 여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거는 따로 패딩을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테두리하고 콘텐츠 사이에 여백이 없어서 너무 빽빽하고 텍스트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이렇게 패딩을 이용을 해서 테두리와 콘텐츠 사이의 여백을 둘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알아볼 속성은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속성 값이 아주 많아요. 필요할 때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값들은요, 블랙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를 바꿀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블럭이라고 하게 되면 블럭 레벨 요소가 되고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이라고 하게 되면 인라인 레벨 요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블럭도 있어요. 이건 또 볼까요? 배치 방법은 인라인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즉 오른쪽으로 계속 다른 요소가 올 수 있게 하는 거죠. 패딩과 마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인라인 레벨 요소일 경우에는 테두리를 그린다거나 패딩이나 마진 이런 걸 다 넣을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인라인은 좌우의 요소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잖아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패딩과 마진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레벨로 만들어서 좌우에 여러 요소를 넣게 하면서도 패딩과 마진 값까지 정확하게 지정을 하고 싶다라면 인라인 블럭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넌 하게 되면 해당 요소가 화면에서 감춰집니다. 처음에 제가 그 HTML 태그에서 HR 태그를 설명을 드릴 때, HR 태그가 가로줄을 그리는 태그이다. 앞과 뒤의 내용의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사용하는 태그인데, 가로줄이 그려지기 때문에 얘를 스타일을 이용을 해서 화면에서 감춰준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감추는 방법이 디스플레이 넌을 이용을 해서 감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특정한 요소를 화면에서 감출 때 사용하는 게 넌이라는 값이에요. 여기에서는 블럭 레벨 요소와 인라인 레벨 요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이 코드에는요, 내부라는 태그 안에, 이 내부 태그가 뭐죠? 메뉴를 만드는 태그입니다. UL, 순서 없는 목록을 이용을 해서 메뉴 항목을 삽입을 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메뉴 1, 2, 3, 4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스타일을 보시면 리스트 스타일 넌 그래가지고 블릿을 없앴어요. 그래서 블릿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가로로 배치하고 싶어요. 현재는 얘가 블럭 레벨 요소죠. 여기 li를 인라인으로 바꿔달라고 할게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근데 저는 여기 패딩과 마진 값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인라인이 아니라 인라인 블럭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한번 브라우저를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가로로 배치가 됩니다. 이것만 봐서는 좀 메뉴스럽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테두리도 그려보고,
패딩과 마진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브라우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뉴 항목이 나열이 되었고 테두리가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글자가 위로 가서 붙었어요. 이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라인 하이, 줄 높이라는 속성이에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여기 높이 값이 40픽셀인데요. 라인 하이 값도 높이하고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이렇게 중앙에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얘는 단순히 순서 없는 목록이었고 한 줄에 항목 하나씩 표시가 됐었지만 디스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width와 height 값도 지정을 해주고 마진을 지정을 해줘서 각 항목들 사이에 여백도 넣어줬어요. 그리고 테두리까지 그려줬더니 이렇게 대충 메뉴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속성은 플롯이라는 속성입니다. 플롯이 이렇게 떠 있다는 얘기잖아요. 둥둥 떠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웹브라우저에서 문서를 화면에 표시해 줄 때는 이 코드를 읽어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화면에다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 코드를 한번 볼까요? P, 이미지, PP 있는 상태로 브라우저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P, 이미지, PP 하나하나 순서대로 읽어와서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문서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플로팅을 시킨다는 건 띄운다는 얘기예요. 문서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띄워주는데 문서의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이미지가 있는데 얘를 왼쪽으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미지 태그를 플롯 레프트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한번 브라우저로 볼까요? 첫 번째 픽 있고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 이미지는 왼쪽으로 뜬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머지 텍스트가 와서 붙게 됩니다. 보니까 이미지하고 요 텍스트하고 너무 붙어 있어요. 저는 여기 이미지에다가 마진 라이트에서 한 40픽셀 정도만 띄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백이 생기죠. 이 플로트 속성은 보통 이미지 옆으로 텍스트를 배치하고 싶을 때 이미지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띄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플롯을 무효화시키는 속성이에요. 한번 예를 볼게요. 지금은 박스 1과 박스 2 그리고 P 이렇게 세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각각 블록 레벨이에요. 이것들을 노란 박스는 왼쪽에 배치하고 파란색 박스는 오른쪽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여기 노란색 박스 부분을 플로트 레프트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파란색을 플로트 라이트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볼까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밑에다가 또 새로운 내용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줄이요. 요 박스 1과 박스 2의 플로트 속성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여기 제가 새로 입력한 요 텍스트 단락은 앞에 있는 플로트의 영향을 받고 싶지가 않아요. 윗부분하고 다르게 플로트 영향 없이 내가 얘를 작성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플로트를 취소해줘 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클리어 속성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한번 클리어라는 속성을 만들고요. 클리어 레프트 또는 클리어 라이트 해도 되고요. 전 앞에서 레프트와 라이트를 다 취소를 하고 싶기 때문에 보스라고 지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플로팅하고 상관없이 진행을 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텍스트에다가 클래스는 클리어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확인해 볼까요? 네, 새로운 텍스트 단락은 위에 플로팅 영역과 상관없이 새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플로팅을 지정을 해서 웹 요소를 배치하고 나면 그 요소 다음에 오는 것들이 다 플로팅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플로팅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 클리어 속성을 이용해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웹 요소들을 화면에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개의 텍스트 단락이 있습니다. 이 단락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좌표값이 필요하겠죠.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왼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아래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지정하는 4가지 속성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레프트 50, 탑 50, 바텀 100, 레프트 100 이렇게 레프트와 라이트, 바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위치 값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정할 때 함께 사용해야 되는 속성이 있어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자, 포지션을 보면 4개의 값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값은 스태틱이고요.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이 스태틱을 사용하게 되는데, 스태틱은 뭐냐면 코드에서 그냥 나온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거예요. 이게 스태틱입니다. 렐러티브는 그냥 코드에 있는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레프트와 탑, 라이트, 바텀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흘러가던 문서의 흐름에서 살짝 비껴나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두 번째가 렐러티브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렐러티브 1은 보면 포지션 렐러티브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문서의 흐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를 보시면 포지션 렐러티브인데 레프트 100, 탑 마이너스 50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100픽셀 떨어지고 위로부터 마이너스 50픽셀이라고 했습니다. 탑 값이 양수이면은 아래로 내려가고요. 음수이면 위로 올라가요. 원래 자연스럽게 간다면 여기가 와야 되는데 왼쪽에서 100픽셀만큼 들어오고요. 위쪽으로 50픽셀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한 모습은 여기 있는 이 모습이 되는 거죠. 렐러티브는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가면서도 위치값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렐러티브입니다. 앱솔루트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픽스드는요, 그 위치에 고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 위치에만 나타납니다. 가끔 어떤 사이트 보면 그 웹브라우저 창을 스크롤 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에 배너나 뭐 광고 문구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항상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요소를 지정하고 싶다면 픽스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픽스드를 이용을 해서 이 까만색 영역 부분을 오른쪽에서 30픽셀 떨어지고 위쪽에서부터 30픽셀 떨어지도록 지정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스크롤 창을 아무리 옮겨도 웹브라우저 창을 옮겨도 항상 그 위치에 표시가 됩니다. 네, 이제 포지션 속성에서 사용하는 앱솔루트라는 값이 남았죠. 이제 자주 사용하는 요소인데 이 부분은 제가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습 파일 중에는 position2.html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일단 브라우저 창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요 div 요소 안에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css3라는 글자를 배경 이미지 오른쪽 하단에다 배치를 하고 싶습니다. 포지셔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를 좀 보기 쉽게 하도록 브라우저 창을 옆에다 나란히 띄워 볼게요. 이 파일의 스타일 시트는요,
외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position2.css로 되어 있네요. 자, css 폴더로 가서 position2.css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제가 바꾸려고 하는 건 여기 css3라는 h1 부분의 요소예요. 자, position absolute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100픽셀 떨어져 있고 아래쪽에서부터 100픽셀 떨어져 있는 곳에 배치해 달라고 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웹브라우저 창을 기준으로 해서, 즉 바디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서부터 100픽셀, 오른쪽에서부터 100픽셀 떨어진 위치에 갖다 놔줘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이 H1을 감싸고 있는 div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싶거든요. 이 H1은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결과 화면은 이 바디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요 H1은 div를 기준으로 해서 배경 이미지가 있는 div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값을 지정하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H1의 기준이 되는 그 요소에다가, 이게 뭐였냐면 id 값이 콘텐츠의 부분이죠. 여기다가 position relative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또 저장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div 요소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부터 100픽셀, 아래에서부터 100픽셀 오는 위치에 글자가 배치가 됩니다. 웹 요소를 배치를 하다 보면 특정 요소를 기준으로 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기준이 되는 부분에 꼭 포지션 렐러티브라는 거를 붙여주셔야 된다. 이 포지션 앱솔루트는 포지션 렐러티브랑 같이 다니는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